자원봉사 활동가라면 누구나 쉽게 끓이고 맛보는 봉라면 한 봉지 듣고 가세요. 오늘도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하루 잘 버텨준 당신에게 따끈한 라면 한 봉지 끓여드리고 싶습니다. 여기는 봉라면 한 봉지 듣고 가세요. 저희는 봉라면의 DJ 햇지, DJ 짱구입니다. 요리를 못하는 사람들도 라면은 쉽게 끓일 수 있잖아요. 봉라면 한 봉지 듣고 가세요도 자원봉사 활동가들 누구나 일상의 고민과 생각을 편안하게 나누고 서로 도닥이는 라디오 프로그램을 기획해보면 어떨까 하는 아이디어에서 시작한 이음의 실험 프로젝트입니다. 라면집이 금방 문을 닫을지 계속 될지는 미지수인데요. 그래서 처음 끓일 라면을 고르느라 고심했어요. 누구나 가슴 한켠에 사직서 한 장씩을 뿜고 있다는데 동료들을 떠나보내며 혹은 떠날 고민을 하고 있는 지금 누군가를 위해 준비했습니다. 해답은 없지만 함께 나눌 이야기 속에서 좀 매콤하지만 속 시원한 위로와 자기만의 정답을 조금은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봉라면은 매콤하지만 속이 개운해지는 불닭볶음면 태사자 라면입니다. 서울시 MPO 지원센터의 활력향연 연구보고서 떠난 이들에게 듣다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어떤 일의 결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것의 처음을 알아야 한다. 시작이 있기에 끝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한 사람이 열정을 가지고 해오던 일을 그만두게 된 동기가 무엇인지 질문을 던지기 앞서 우선은 각자의 출발점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기로 했다. 그 고민을 적고 있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이런 고민에서 국제개발협력 분야에 처음 발을 들이게 된 배경을 먼저 묻고 있는데요. 대다수가 국내 해외 자원봉사 활동을 경험해보고 싶어서 종교적 배경에 의해서 가치를 좇아서 선택하게 되었다고 답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 활동가가 된 배경이 이와 꼭 같을 수는 없겠지만 중고교 시절, 대학 시절 경험했던 자원봉사 활동의 기억, 전공 공부하고의 연결 지점, 그리고 가치를 좇아 이 일을 시작한 것은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쩌다 퇴사를 결심하게 되는 걸까요? 여기 또 다른 연구에서도 경력 여성 활동가들의 일 전환 경험에 대한 응답이 있었어요. 이건 되게 참고할 만한데요. 현장의 일 강도가 너무 높다는 것, 긴급 대응, 연대로 인해 근무 시간이 계속 연장된다는 것, 일에 대한 애정과 책임감이 너무 크다 보니까 제 스스로 과도한 업무를 하고 또 너무 크게 소진된다는 것을 가장 크게 들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몸도 마음도 혹사되고 있고요. 그 외에는 출산 그리고 육아 또 부모 돌봄으로 인해서 일을 중단하는 경우도 있다고 응답하고 있었습니다. 또 조직 안에서 비전과 전망이 되게 모호하고 그걸 논의하는 상대가 없을 때 또 활동에 대한 흥미와 동기 유발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보다 의미 있는 일을 찾아 떠난다거나 조직의 의사구조 자체가 민주적이지 않을 때 타 영역으로의 이동을 고민한다고 합니다. 불안한 고용 형태, 또 헌신과 희생의 강요, 가치 충돌로 인한 회의감과 무력감도 들고 있고요. 활동가들의 경험은 다 다르긴 하지만 공통적 감정은 다 지쳤다는 거예요. 누적된 육체적, 감정적 피로의 반복이 일할 동력을 잃게 만든 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희도 이번 라디오를 기획하며 자원봉사 활동가들을 대상으로 간단한 설문조사를 진행했는데요. 그때의 답변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가볍게는 학업과 육아로, 무겁게는 직원에 대한 존중과 신뢰의 부족, 슈퍼비전과 인정의 부재, 공평하지 않은 평가, 정신적 피로, 직장 내 괴롭힘 등을 퇴사의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우리 동료들의 답변이기에 좀 마음이 씁쓸해졌는데요. 이런 퇴사들의 원인들을 메우고 오히려 남아야 할 이유와 동기를 곁에서 지지해주는 그런 동료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퇴사로 향하게 되는 다친 마음을 어떻게 우린 메워갈 수 있을까요? 민주주의 기술학교의 조직변화 실험실 프로젝트는 우리 조직에 맞는 문화를 만들기 위해 던질 질문들을 정리해 두었는데요.
실은 이런 고민들이 우리만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많은 비영리 기관들에서도 꾸준히 해온 고민이라는 것, 또 더 나은 조직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또 다른 조직에서도 같은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조금은 위로가 됩니다. 그 프로젝트에서는 이런 질문들을 던지고 있는데요. 우리 안에서 변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반대로 변하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인지, 변화의 방향성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질문 도구들에 담았고요. 명확한 책임과 역할, 수평적 구조, 체계적인 업무 프로세스, 협력과 협업, 평등한 관계, 권한 위임, 합의를 통한 의사결정, 소통과 공유, 자율성과 책임, 유연한 근무 형태, 변화에 대한 유연함, 세대 간 차이 인정, 일과 생활의 균형을 만들어가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직 문화는 현 시대 흐름에 잘 적응되고 있는가? 시대착오적인 부분은 없을까? 나는 조직을 통해 어떤 변화를 꿈꾸는가? 우리가 원하는 조직 문화를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할까? 같은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그 외에도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실무자로 열정을 다해 일한 이들에게 대한 처우는 정당하게 이루어져야 될 것, 조직 문화는 개인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될 것, 활동가들의 성장에 대한 욕구, 활동가가 적정 수준의 권한과 자율성을 가지고 적절한 슈퍼비전을 받으면서 주도적으로 다양한 시도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는 것, 세대를 넘는 대화에 기반해서 기관의 미션과 핵심 가치를 돌아다 볼 것, 다 함께 조금 더 건강하게 일하기 위해서 결국 우리가 지속 가능하게 일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질문하고 우리를 돌아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조직을 체계화하면 조직 문화는 망가질까? 에서는 조직 문화에 대한 3가지 오해가 있다고 언급하고 있는데요. 모든 것은 세대 차이 때문이다 라는 오해가 그 첫 번째라고 합니다. 세대 차이는 당연히 존재하죠. 그러나 세대 차이로 문제의 원인을 못 박아버리면 서로를 이해하고 함께 문화를 만들어가는 노력을 터부시하게 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오해는 수평적 조직이 대안이다라는 오해인데요. 수평적 조직에 대한 이해가 상이한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상적인 것은 의사결정은 담당자가 하고 책임을 상관이 지는 것인데 책임마저 담당자가 지는 것이 수평적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여기서 의사결정마저 상관이 한다면 관료적이고 수직적인 조직이 되는 것이고요. 위계가 없는 수평적 조직의 경우 너무 개인화가 되어 서로에게 관여를 하지 않게 되는 문제도 발생했다고 합니다. 결국에는 우리 몸에 맞는 조직 문화를 만드는 게 핵심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 오해는 제도와 규정을 만들면 조직 문화가 개선된다는 오해입니다. 조직 문화는 제도적 근거가 필요하지만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 하는데 문화가 있는 수요일처럼 이날은 놉시다 하면 그것은 문화이기보다는 의무가 되는 거라는 지적입니다. 문화는 문화답게 안에서부터 만들어져야 한다는 이야기에 공감이 갑니다. 조직이 실패를 어떻게 처리하는지도 조직 문화에 있어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직은 늘 성공할 수만은 없죠. 이때 우리가 경험하는 실패를 통해 배우지 못한다면 조직은 침체될 수밖에 없습니다. 서로 토론하고 의견을 묻는 학습의 과정, 그 안에서 좋은 질문들을 발견하는 것, 서로 경청하고 공감하는 과정 가운데 서로에 대한 존중과 조직 안에서 진짜 관계도 비롯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상사로서 슈퍼비전을 준다는 것도 실은 어려운 부분 같아요. 어렵죠. 단순한 업무 지시의 대화가 아닌 공동의 목표를 계속 확인하면서 좋은 질문을 계속 던져주어야 하는데 상사도 업무에 쫓기기는 마찬가지일 텐데 그럼에도 위치와 경력에 대한 기대가 있는 것이죠. 옳고 그름을 따지고 대신 판단해주는 사람이기보다 서로의 욕구와 상태를 묻고 확인하며 우리가 어떤 목표를 향해 가고 있는지를 같이 상의해 가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한 노무사께 들은 이야기인데요. 정보를 공유해 주는 것, 나아가 상사의 고충 자체를 공유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합니다. 투명하게 정보가 공유될 때 신뢰가 쌓이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좀 뻔한 얘기 같긴 한데요. 고용노동부에서도 근무혁신 10계명이라는 게 있어요. 좀 읽어드릴게요. 일하는 자세 실천은 민첩하게,
직원은 소중하게, 관계는 평등하게, 일하는 방법 업무 지시는 아주 좀 명확하게, 회의 보고는 간결하게, 평가는 공정하게, 위험 근무는 활발하게, 정시 퇴근은 당연하게, 휴가는 좀 자유롭게, 회식은 건전하게, 이상의 10가지 같은 건데요. 일하는 자세, 방법, 문화, 이 10가지만 좀 지켜져도 업무의 소진은 좀 덜해지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복라면 한 봉지 듣고 가세요. 1부에서는 일터에 대한 비영리계의 연구들, 노동계의 이야기들을 둘러보았어요. 거의 연구 읽기 대신해주는 라디오 같아요. 맞아요. 조금 지루했을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네요. 많이? 업계 퇴사자들이 발생하는 것, 조직 문화에 대한 이슈는 비단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실감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자원봉사계의 소중한 동료들이 자꾸만 떠나가는 것에 대한 우리 모두의 책임도 느끼고요. 우리만의 질문들을 만들고 우리 안에 지속 가능한 일터를 만드는 것, 떠난 이들을 통해 꼭 들어보아야 할 이야기들이 있지 않은지 생각해 봅니다. 2부에서는 퇴사자에게 그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는 시간으로 마련했으니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오늘의 선곡은 샘 옥의 Keep Me Warm입니다. 우리의 선곡 어떠셨나요? 가사 내용은 이러합니다. 너무 오랫동안 차가운 현실을 알아와서 이제는 사랑하는 게 낯설게 느껴집니다. 내 정신도 발가벗겨진 것처럼 황량해졌어요. 무언가를 소망하기에도 이젠 지쳤어요. 계절이 변화하는데 꽃을 피워야 하는데 난 너무 지쳤어요. 난 당신의 포옹이 전하는 온기를 간절히 원해요. 내 마음이 추울 때, 얼음과 눈이 뒤덮인 것 같을 때 나는 당신이 나를 따스하게 안아줄 거란 걸 난 너무 잘 알죠. 내가 밤낮으로 얼어붙어 있을 때 당신은 나를 따뜻하게 해줄 거란 건 난 잘 알아요. 당신도 추위로 힘들었단 걸 난 알아요. 당신도 내가 당신 곁에 머물 거란 걸 알아줘요. 당신이 애써 괜찮은 척 해왔다는 걸 난 알아요. 희망을 버리지 말아요. 계절은 우리 반드시 바뀔 거니까 우리 꽃 피우기를 같이 포기하지 말아요. 그때까지 제가 당신 곁에서 따스하게 지켜줄게요. 아직 가을이지만 겨울의 문턱에 누군가 서 계시다면 노랫말처럼 우리는 봄이 오기를 기다려 서로를 보듬고 따뜻하게 안아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복라면 한 봉지 듣고 가세요의 DJ 햇지 DJ 짱구였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우리 2부에서 만나요. 제발.